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월요일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마감까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순서는 OX로 특징주를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디스플레이주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최근 흐름 좋습니다. 삼성과 손잡고 OLED 시장 키우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키워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이라면 들고 갈지 매도할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은 오로 일치가 되었고요. 염정 팀장님, 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최근에 이 LG 그룹주들 전자를 빼고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좋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LG 이노텍이 그 신호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OLED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뭐 사실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뭐 삼성전자와 뭐 같이 손을 잡고 OLED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더 앞선 기술력과 지금까지 양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입장에서도 이 OLED 시장 쪽에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퀀텀 OLED 쪽의 시장을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OLED하고 삼성이 하는 OLED 시장은 조금은 좀 다른 라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지금까지 기술력 그리고 그 수율에 대해서 높은 수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OLED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OLED 시장 자체가 사실 지금 올해 역시도 작년의 예상치보다도 기대치보다도 더 높은 비중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요. 내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OLED 시장은 사실은 이제 대형 OLED 시장 쪽도 있고요. 또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OLED 시장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올해부터 가장 좀 큰 이슈가 된 사업군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또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핵심 부품인 OLED 시장 쪽에 대한 수요가 또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주가가 많이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재차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11월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11월부터 해서 그 수급 자체가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붙어주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액션 스퀘어고요. 여타 게임주들이 급락할 때도 지금 나홀로 급등 보여주면서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랭크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액션 스퀘어 두 분이라면은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액션 스퀘어를 오늘장 마감에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왜 김진경 본부장님은 매도하고 가겠다라는 의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게임주 하면은 이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신작으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 또한 좀 달라지고 또 방향성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만큼 신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게임주인데요. 이 신작인 엔비레이즈 흥행 조짐 가능성에 이 주가도 오늘장 조금 기대감으로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액션 스퀘어를 비롯해서 여타 다수간의 게임주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자체를 좀 들여다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실 정상적인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게임들이 워낙에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주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시선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코스닥 위주였고 이 코스닥 안에서도 특히나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워낙에 큰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워낙에 시장이 많이 조금 크게 흔들린 이유로 이제는 점점 관심 자체가 코스피로 좀 넘어가면서 이 분산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게임주로 집중이 되어 있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차익실 매물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오히려 좀 변동성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 신작에 따른 기대감의 경우는 물론 주가는 반응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액션스퀘어도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게임주들의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션 스퀘어도 최근 1거래 연속도 급등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의 경우에는 증후가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비대면 수요 증가에 반도체 수혜입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반도체를 보되 빈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닐까 해서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살짝 의구심이 들어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매수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OX 주시죠. 네, SK하이닉스도 5로 일치가 되었는데 오늘 두 분 거의 손잡고 가시네요. 네, 세 종목이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염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마찬가지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는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황에서 사실 반도체 쪽에 업황이 간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또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일단은 좀 다행히 살아나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지수 자체도 최근 들어 2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디램의 현물 가격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좀 선호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쪽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앞으로 이 PC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PC에 대한 수요들,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업 PC 수요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의 업황 자체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저도 굳이 그 중에 선택을 한다기보다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수급이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굳이 그렇게 차이를 주지 않고도 우리는 이 종목을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오늘은 의견 일치가 되니까 마감을 산다 코너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이 또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매수할 종목을 갖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로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염정 팀장님은 올해보다 좋은 내년에 집중하고 또 김진경 본부장님은 방어주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 방어주 들으면 딱 재미없는 종목인가 싶을 수 있는데 매력도 보이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키워드 종목으로 바꿔주시죠. SM과 대한해운이고요. 염정 팀장님은 네. SM을 오늘 공략하고 또 지난번에는 한글과 컴퓨터를 공략하셨는데 네. 요즘 염정이 신내렸다 이야기를 저희 제작진끼리 살짝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글과 컴퓨터 리뷰해보고 그리고 SM 공략주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조금 좀 뜨거운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사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편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이제 싸이월드 감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오픈 자체가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았다. 아직도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임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개별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거래량도 여전히 살아있고 수급 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한 텀 정도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주 중에 한 번 좀 움직임을 보시고 만약에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신다고 한다면은 절반 정도는 익절로 좀 안전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SM을 또 오늘은 갖고 네. 오셨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건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그러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 올해도 좋았습니다. 올해도 호실적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면에서 거의 뭐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너무도 잘 아시는 종목인데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의 주가 수준, 최근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뭐 호실적, 내년의 실적에 대한 전망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 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신규 상장에 성공했다라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어유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디어유의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 시총이 1조 6천억 원. 사실 자회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자회사의 가치 반영시키고 SM의 시총 자체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은 또 그 매각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로 CJ E&M과 엮였을 경우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회사 아니 다른 회사로의 연결을 좀 기대했던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딜레이 된다는 게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어떻게 매집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거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만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를 좀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앞으로 이제 공연 뭐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022년 올해보다 무조건 더 좋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가 늘렸을 때 엔터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SM뿐만 아니고요. 뭐 JIP도 좋고요. 오늘은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자회사 디어유의 가치도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실적 면에서나 앞으로 뭐 디어유의 구독자 수 증가율 같은 것을 앞으로 전망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섹터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M 목표 주가는 네. 9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번엔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방어주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수가 흔들릴 때 오히려 이 종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와 동시에 바로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업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두 가지를 또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대한해운의 경우가 SM그룹의 해운 부분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재무 안정성이 또 보여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순차입금도 감소라고 또 부채 비율도 지난말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전용성 비중을 좀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시장 지위가 우수한 그 화주와 장기 운송 계약을 다수간에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이 벌크선 수요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대한해운의 경우는 우려가로 많이 작용되었던 이 재무 구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유사와도 이제 웹 벌크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실어 나른 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계약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용 선대에 따른 좀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뭐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또 새롭게 또 오미크론 이제 확산이 좀 나오면서 해운 업종들의 반사이익 또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컨테이너 선박 자체가 또 부족한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항만 적체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물류 대란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 운임 상승에 대한 가능성 또한 좀 시장에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금 해운 업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의 경우 일봉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서 서서히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봉 보시면은 그동안에 유상증자 이후에 워낙에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많이 하락했었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평선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라인 바로 120주선을 좀 지지를 해내주면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월봉에서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미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따라잡기보다도 서서히 내년도 그리고 이제는 개설이 되는 업종이라든지 계열 종목 위주로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종목 그리고 이제부터는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 또 재무 구조 자체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35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원, 손절 가격은 2,35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대한해운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23%의 강보합, 코스닥은 0.67%, 결국 하락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0.67% 내림세 속에 991.77포인트 지납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